네, 5월 22일 2시 55분입니다. 2시 55분 맞나? 2시 5분입니다. 2시 5분. 네, 오늘 지금 운동을 가고 있는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제 목소리가 잘 삽입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오랜만에 굉장히 행복한, 오랜만은 아니지, 며칠 전에도 굉장히 행복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아무튼 그래도 정말 행복한 날 중에 하나였어요. 네, 정말 행복한 날 중에 하나였는데 집에 돌아올 때 어머니께서 문자 메시지가 온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걱정하실까봐. 걱정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근데 무릎을 수술했다 했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연골판이 양쪽 다 나갔었는데 근데 잠시 저거 건너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모든 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가짜 환자 취급을 했어요. 가짜 환자 취급을 했고, 군 병원에 MRI를 찍으러 갔는데 MRI 화질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군의관 또한 저를 그냥 아예 가짜 환자라고, 나일론 환자라고 의무대에 있고 싶어서 안 아픈데 안 아픈 척을 하는,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런 사람으로 아예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포대장 또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세우면서 저를 아주 그냥 부대 내에서 정말 관심병사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논리를 들었냐면은, 판사가 너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린 너를 어떻게 생각해야겠냐고, 너 죄인 아니냐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돈과 힘 있으면은 변호사 불러오라고. 저는 병가도 받지 못한 채 신병휴가 나가서 병원을 갑니다. 신병휴가 굉장히 값진 휴가죠. 저는 병원에다 시간을 썼어요. 병원 가서 MRI 찍고 연골판이 나갔대. 수술을 해야 된대요. 병원에서. 수술 안 하고 그냥 보존적 치료하자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 굳이 수술을 하지 말고 이 정도면은 일상생활 가능하니까 냅두자고. 근데 군대에서 그 말이 지켜지냐고요. 상황이 이런데. 저는 무조건 수술을 하고 무릎이 괜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진단서를 갖고 와도 보대장은 저를 계속 죄인 취급했어요. 너 같으면 아군을 믿겠냐, 적군을 믿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군병원을 가죠. 군병원을 갔는데 군병원 똑같아요. 그 의사, 그 군의관이 그 군의관이야. 그 새끼 지금 의사 하고 있겠죠. 의사에 대한 신뢰나 군대에 대한 애정이나 뭐 나라를 지켜야 된다, 애국심 뭐 이런 거, 저는 이 기간에 아주 싹 다 사라졌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저는 사실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연구원으로 들어간다거나 그 루트를 안 택했거든요. 그게 너무 병신 같아가지고. 그러고 애써 지원했던 저를 그 순간부터 저를 굉장히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저러한 일들을 겪은 다음에 저는 수술을 하고 들어갔는데, 수술을 하면은 걷지를 못해요. 무릎 관절을 구부릴 수가 없어. 땅에 닿아서도 안 되고. 근데 군대에서 그 생활이 지켜지냐고. 전 군병원도 못 가고 의무대에서 또 의무관 있는데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데, 밥 먹으러 갈 때나 애들이 수근수근 거리고 그렇게 낙인 찍혀버렸으니까 부대장은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저 새끼 복귀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군기가 무너진다고. 그래서 저를 복귀시키려고 해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수술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목발 짚고 다니는데, 이 목발 짚고 잘 웃네. 걸어 다닐 수 있네. 니 여기서 생활하는 거야 거기 생활하는 거 뭐가 다른데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 저는 평생 깎고 가야 될 제 다리 그따위로 쓰는 게 허락할 수 없었어요. 병신 새끼 한 명 군대에서 만나가지고 내 인생 버릴 수 없잖아. 저는 마지막 찬스를 씁니다. 제발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제발 좀 부탁인데, 어디 군대에다가 좀 전화 걸어가지고 뭐라 좀 해달라고. 그때 어머니께서 굉장히 화내셨어요. 포대장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하겠지 이러면서 굉장히 화내셨어요. 저는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고, 너무나 힘들고 긴 싸움이었고, 저는 부대 복귀를 결국엔 했습니다. 하고 도저히 아파서 못하겠다고 몇 번을 말을 하고, 내 다리 회복 기간 회복도 제대로 못하고 의무대로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직까지 생각해도 너무나 화가 나는 스토리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오늘 전화했을 때 제가 무릎이 아프다 했잖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도. 근데 그때도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좀 내 말대로 좀 해줬으면 나를 믿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도 자기는 잘못 없다고, 최선을 다한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말이 안 통했다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친 거 제 잘못이고 제가 다쳤지 누가 남이 시켜서 다친 거 아니니까 제가 책임지고 살 테니까 그냥 이 얘기 그냥 그만하자고. 근데 오늘 메시지가 왔을 때 뭐 무릎 괜찮니? 병원 가보는 게 어떻니? 이런 얘기가 왔어요. 저는 일단 또 다시 한번 빡이 돌았죠. 전화를 했어요. 뭐 처음에 뭐 잘 지내냐 뭐 이런 얘기 주고 받았죠.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릎 얘기 하지 말라 했어요. 그 얘기해서 무슨 얘기 듣고 싶은 거냐고.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얘기 듣고 싶은 거냐고. 계속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어. 대화를 자꾸 중단시키려고 하니까. 내가 얘기 꺼내지 말라는데 얘기 꺼낸 사람이 누군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계속 몰아붙였어요. 도대체 뭐가 듣고 싶어서 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그랬더니 오늘 또한 자기는 최선을 다했대. 너를 위해 평생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대요. 뭐 모두에게나 똑같은 레퍼토리겠죠. 모두에게나라고 너무 일반하면 안 되겠지. 그래
어느 정도 일정한 그룹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이길 수 없는 그런 논리로 나오는데 사실 왜냐면 거기서 더 나가면 패륜이거든. 나도 할 말 많거든. 나 또한 열심히 살았고 이악 물고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해외에서 스스로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정에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해외에서 학교 졸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악찰같이 살아왔는데 그게 할 말입니까? 지금 더군다나 무릎 아파가지고 한 달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무릎 쩔뚝거리고 아직까지 무릎이 아픈 사람인데 그게 할 말이냐고. 제가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보내요. 어느 정도 좀 화가 가라앉히고 집에 와서 사실 운동 바로 갈라 했는데 운동을 갈 수가 없었어. 11시쯤에 들어온 것 같은데 10시인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말하는 도중에 내가 그렇게 죄인이니 막 내가 너한테 그렇게 사과해야 되니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일단 첫 답변을 해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도 당신도 그 누구도 죄인 아니라고.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러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요. 그리고 그 보내고 나서 메시지 안 읽으시더라고. 한 1시간 지났는데 저는 그 1시간 동안 유튜브를 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뭐 이런 감정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은 어떤 서제션을 남기고 있는지 뭐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런 관련 책들은 뭐 똑같은 레퍼토리죠. 그래도 좀 심적 여유를 얻으려고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좀 삭혀요. 근데 읽지를 않은 거야.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 또한 이악 물고 열심히 살아 여기까지 왔다고. 당신 또한 희생한 게 당신만 희생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따위로 말하지 말라고. 그런 말은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나는 지금 해야 할 게 너무나 많다고. 나는 이 해야 할 게 많은 와중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결국 나는 내가 한 선택이고 결국에는 세상은 그 어떤 누구든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건 너 탓이라 말을 할 거기 때문에 나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따라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차단을 하겠다고. 나를 이기적인 새끼니 불효자 새끼니 뭐라 하든 신경 안 씁니다. 알아서 하이소. 그리고 건강하세요. 진심입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바로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과도 좀 긴 스토리가 있는데 아무튼 동생 또한 또 피해망상이 좀 젖은 친구예요. 나는 집안 불행이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해외로 나왔거든요. 근데 가정이 불행한데 내가 사라졌잖아. 그 불행이 어디로 향하겠냐고. 당연히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를 욕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씨발 말이 되냐고. 내가 뭘 하든 나는 축복받은 적도 없고 고생했다고
그런 말 한마디 받은 적도 없어요. 저는 대학교 이거 합격했을 때도 축하 메시지 한 번 못 받았어. 그날 맞았어요. 저 오히려 동생 이 새끼가 집 나가가지고 그게 내 탓이래. 말이 되냐고. 아무튼 그런 집안에서 저는 살아왔어요. 할 말 너무나 많아. 남들도 많겠지. 다 닥치고 살겠지. 나도 알아요. 근데 오늘 그냥 씨발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얘기 하고 싶어요. 동생이랑 애초에 그냥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보냅니다. 용기 내서 보냈어요. 잘 지내지? 거두절미하고 어머니 차단했다. 나는 지금 되게 굉장히 할 일이 많아.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돼. 난 지금 무릎도 아프고 열심히 재활도 해줘야 되고 그와 동시에 잡아야 될 것들 너무나 많아. 지난번 무직 상태였을 때도 감정적으로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번엔 차단을 했다고. 잘 지내라 이러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몇 년 만에 메시지를 보낸지 모르겠어. 동생이 어떤 새끼냐면 제가 저번에 한국 갔을 때 왜 집에 처왔냐 이런 말을 했던 새끼예요. 제가 그딴 새끼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알려는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기의 현재 상황, 자기의 현재 불행, 지가 노력 안 하고 내가 책이나 이런 것들 다 선물해 줬는데 방향까지 다 지시해 줬는데 하지도 않고 지 인생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저보고 이기적인 새끼라고 생각하는, 나한테 이미지 관리한다고 그딴 얘기를 하는 사람 아닌 새끼한테 그냥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걔랑과의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걔 답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커다란 결심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만큼 너무 화가 나고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부모는 자식을 쏘아 올리는 활이라고 했어요. 근데 난 그 말 다 동의 못 하겠어요. 부모에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1도 없고 갖고 있는 자금 체크하면서 저는 노후 자금까지 제가 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게가 너무나 심했는데 나를 짓누르는 압박의 무게가. 압박의 무게를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옛날에 한 5년 정도 연락을 끊은 적이 있는데 4년인가. 그때 생각했던, 그때 책에서 봤던 글귀가 갑자기 또 떠오르는 거 있죠. 효에는 두 가지가 있다. 커다란 효랑 작은 효,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작은 효를 선택할 바엔 차라리 커다란 효를 선택하겠다고. 그때는 그런 기간이 맞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너무나 의존하고 나를 원망하는 그런 관계를 어느 정도 내가 연락을 끊은 것 동시에 뗄 필요가 있었어. 근데 문제는 연락을 뗀 상태에서도 그 감정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 현실적으로 나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연락을
싹 다 지금 끊을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 각오를 했어요. 난 내 인생 가야 되잖아. 내 인생 실패하면은 누가 책임져?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실패했다면, 만약에 전액 장학금 못 받고 해외로 대학교를 못 갔더라면 난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저는 민사고 떨어졌을 때도 울고 있는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망정 저를 화내셨던 분이고, 저한테 중학교 때 학교 1등으로 대표로 뽑혀가지고 시도 경시대 치러 갈 때도 그날 맞았어요. 오히려 저는 어처구니 없죠. 맞았어요. 아침이 먹기 싫었는데 그냥 아침 먹기 싫다고 하니까 그것도 맞았어. 말이 됩니까? 뭐 쌓인 게 너무 많아요. 오늘 그냥 각 잡고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미친 소리 뱉은 김에 그냥 싹 다 그냥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그런 결심을 했고, 지금 저의 기분은 그래요. 난 씨발 진짜 성공해야 돼. 난 진짜 씨발 진짜 성공해야 돼. 그냥 이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성공 안 하면은 나를 이해해줄 사람 없을 것 같아. 내가 무너지고 힘들면은 세상은 더 엄격하고 차갑고 멸시하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거예요. 군대에서 힘없었을 때처럼.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전 절대 그 상황 안 만들 겁니다. 절대로. 존나 단단하고 거칠고 진짜 야수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세상을 그냥 잡아먹을 겁니다.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아무튼 운동을 거의 다 왔으니까 운동을 하러 가겠습니다.